자, 저 또 들어왔습니다. 문제 모의고사 열심히 푸셨죠? 자, 앞으로 계속해서 진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선별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좀 활용을 좀 하세요. 우리가 항상 강의 내용을 익숙하게 뭔가 반복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문제풀이가 저는 우리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1장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한 문제 정도 빼고는 다 맞추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설을 위해서 저는 이만 사라질 테니까 이제 해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문제 1번. 문제 1번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묻고 있어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 요 두 문자가 떠올라야죠.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사회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고 종합과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애가 이 종을 사용하면 안 되죠? 순자씨죠? 순수과학 X, 자연과학 X. 그리고 부동산학의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부동산학의 정의를 물어요. 1번 지문은. 근데 정의에는 크게 논점이 없고 학문적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요 뒷부분이 항상 논점인 거예요. 여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합, 응용, 자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항상 순수과학, 자연과학은 아닌 거죠. 순자씨는 사용할 수 없다. 자, 두 번째도 부동산학의 정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끝을 봤더니 논점이 보이네요. 순수과학이냐, 부동산 활동에 응용하고자 하는 학문이냐. 당연히 응용과학이죠. 순수과학 X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논점입니까? 요 놈이에요. 연구대상. 즉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부동산 학자들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죠. 부동산과 관련된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대비되는 개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개념을 맞추라는 건데, 일단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원리고, 형평성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걸 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민간 부분의 한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민간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대부분 효율성을 중시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얻고 어떤 사람은 적게 얻는 빈부격차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부는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죠. 그게 바로 형평성이에요. 즉 이익을 이왕이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져가자. 따라서 효율성은 민간이 중시하는 성격이고 형평성은 정부가 중시하는 원리 또는 성격이죠. 그런데 여기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죠. 활동에 응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응용과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번.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용어가 떠올라야 돼요. 부동산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이게 복합 개념이죠. 그리고 이 복합 개념은 반드시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과 구별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5번 지문이에요. 5번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두 가지 부동산이 나왔고 이 두 가지 부동산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지만 하나로 결합돼서 뭔가 다루어집니다. 이게 복합 개념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은 개념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고 복합 부동산은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하나로 이용되더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복합 개념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협의 부동산이란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이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맞았죠. 그리고 1장에서 공장재단, 어권, 항공기 이런 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준부동산이 떠올라야 돼요. 준부동산. 그리고 준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고, 그리고 개념을 확대시키고자 만든 광의의 개념 또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측면의 개념, 물리적 측면의 개념은 외형적으로 판단되는 개념이고, 우리가 두 문자가 공, 치, 환자 이렇게 암기했죠. 물리적 개념은 공치, 환자. 자,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권리 등을 부동산처럼 담보물로 취급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준부동산들은 저당권을 기록할 수 있는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등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권리가 들어가겠죠. 동산 또는 권리. 자, 3번이에요. 제시된 개념 중에서 물리적 개념을 찾으세요. 그러면 요거 올해 30회 기출입니다. 30회. 요 꽁치 환자를 찾아야죠. 공간, 위치, 환경은 없고 자연이 있네요. 그래서 디귿, 미음, 시옷 세 개가 정답인 거예요. 자, 4번은 경제, 소비도 경제, 생산 요소도 경제, 자산도 경제. 그리고 법률적 개념은 항상 세 가지가 자주 나와요.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이냐, 준부동산이냐. 협의, 광의, 준부동산. 이런 게 나오면 법률적 개념이죠. 자, 4번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그러면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이라는 건 독립정착물을 의미하죠. 정착물은 토지에 종속되는 종속정착물과 토지와 독립되는 독립정착물이 있는데, 독립정착물은 4개가 있잖아요. 일단 분리의 의사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그리고 나무 쪼가리들, 잎목,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 이 4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얘는 정착물도 아니죠. 선박.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처럼 취급될 수도 있어요. 20톤 이상의 선박이니까. 부동산처럼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준부동산이죠. 자,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출제를 하면요. 어떤 걸 질문을 주냐 그러면, 야, 미스터 오가, 잎목은 말이야. 준부동산이기도 하잖아. 정착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잎목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야 돼? 정착물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둘 다 해당해요. 정착물과 준부동산은 별개의 논점이에요. 별개의 논점. 여기는 지금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독립정착물이 아니다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죠. 얘는 독립정착물이죠. 등기가 됐으니까. 5번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대지예요.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근데 뒤를 봤더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토지고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 여기는 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필지. 그리고 빈지는 해변가의 토지. 그런데 뒤를 봤더니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포락지가 떨어지죠. 포락지. 무너졌다. 락포락지. 자, 그 다음에 부지예요. 부지는 항상 바닥토지라는 용어가 딸려와야죠. 바닥토지. 근데 뒤쪽을 봤더니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그 다음에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자, 필기노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의외로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뭔가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우리가 실무에서 그냥 공터, 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토지, 빈 땅. 이걸 우리는 공지라고 하죠. 공지.
예, 그래서 부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포락지는 절토되어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버린 토지죠. 그런데 뒤를 봤더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그러니까 일단 포락지는 아니라 빈지죠. 빈지. 자, 그런데 요 문구도 보셔야 돼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빈지는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해변가의 토지인 빈지는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죠. 그러나 활용실익은 많은 토지입니다. 요거죠. 그 다음에 5번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상태 토지. 요놈이 소지 옳은 지문이네요. 6번 제가 이게 모의고사 풀 때 이게 올해의 기출이라고 돼 있는데 기출이라고 했는데 잘못했어요. 28의 기출이에요. 근데 이 28의 기출은 제가 딱 요 기억번 하나만 손댔어요. 나머지는 손을 안 대고. 왜?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기억을 봤더니 나지를 줬고 나지는 두 가지가 없는 토지죠.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임차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입니다. 분명히 얘는 옳은 지문이야. 자, 그리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죠.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뭐 일단의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획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본지라는 애는 부동산 학에 없어요. 표준지는 있어도 표본지는 없어요. 아무튼 그러나 28회 시험 때 요 표본지가 뭐냐 이게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보자고요. 디귿번이 모르면 넘어가자고요. 자, 여기는 이행지가 나왔네요. 리을은 이행지는 항상 논점이 후보지냐 이행지냐 이걸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 전환, 그 다음에 이행지는 소분류 상호간이잖아요. 그런데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이니까 아하 대분류 상호간이구나. 그래서 너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죠. 그러면 디귿번을 모르더라도 최소한 니은과 리을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니은, 리을, 니은, 리을. 그러면 결국 정답은 1번밖에 안 남는 거죠. 그리고 이 디귿번의 표본지는 알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7번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그러면 바닥 토지라는 바닥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지가 아니라 부지라고 해줘야 돼요. 공지는 비어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후보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하라는 건데 뒤를 봤더니 임지지역 내 소분류, 농지지역 내 소분류. 그러니까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즉 도로가 없는 토지. 그러면 맹지죠. 필지 X. 그 다음에 고압선 아래 토지 선하지 맞고요. 고압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용과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빈지는 해변가의 땅, 그리고 해변가의 토지의 특징은 뭐죠?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진 않지만 활용실익은 많은 토지입니다. 그럼 빈지와 대비되는 용어가 법지가 있죠. 법지는 경사진 토지를 의미하고 경사진 토지는 소유를 허용하더라도 소유는 인정이 되죠.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입니다. 이게 떠올라야죠. 아무튼 5번에 빈지 그리고 뒤를 봤더니 물에 의한 침식이 나왔어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침식이라는 건 토지가 물에 깎이는 거예요. 깎여. 그리고 토지가 물에 깎이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락자가 떠올라야 돼요. 락자가. 라. 그러면 포락지를 설명하는 지문이에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 일단 논점을 얘는
특성하고 파생 현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을 보면 부증성인데 여기에 감가라고 돼 있잖아요. 감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치의 감소니까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이 떠올라야죠. 그 다음에 자 부동성이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 활동을 개별화합니다. 그러면 개별성이겠죠. 근데 부동성을 살리려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은 지역화 또는 국지화된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죠. 자, 여기는 암기 코드 나왔네요. 토지 이용의 집약적 토지 이용, 토지 이용의 집약화는 토지를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죠. 이유는 토지는 양이 증가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암기 코드는 지읒 나오면 지읒 이렇죠. 이게 부증성 나오면 두 가지 지읒이 나와야죠. 집약적 토지 이용 또 하나 밑에 있는 최유효 이용이죠. 지읒이나 치읒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영속성이 아니라 부증성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외부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읽을 때 외부효과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자, 외부 효과 나오면 부동성, 그 다음에 부증성 나오면 가장 잘 나온 집약적 이용 또는 최유효 이용. 그리고 하나만 더 암기 코드. 영속성이 나오면 임대차 시장. 이응.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 얘는 부동산 관리, 무슨 장기 투자 나왔지만 요 놈이 중요하죠. 장기적 배려. 자, 토지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예측해 줘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장기적인 배려 또는 장기적인 고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 부동산 또는 토지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가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바로 영속적이죠. 토지는 또는 부동산은 장래 이익에 의해서 가치가 됩니다. 이유는 영속적이니까. 자, 부동산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을 오래 쓰니까 그런 거죠. 영속성. 그 다음에 요 문구 좀 보자고요. 자,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단 보유기간에는 임대차를 통한 이득, 임대소득. 그리고 기간 말에는 가격 상승의 차액, 이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득. 그런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줘야 돼요. 투자에서 자본 이득이라고 나오면 이게 가격 상승의 이득이에요. 이 가격 상승은 돈으로 먹는 거니까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득 이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임대 소득을 뜻해요. 그러면 소득 이득이야? 이거 자, 보유 기간에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임대차 시장이 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 영속성 이렇게 가져야 돼요. 부동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오래 사용하니까. 자, 투자에서 소득 이득,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부동산 항상 장기적인 먼 미래를 배려해야 됩니다. 이유는 영속적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어렵습니다. 토지는 부증성에 의해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생산성, 그러면 부증성 이렇게 나와야죠. 자, 토지의 개별성으로 부동산은 표준화가 어렵다. 자, 요 놈을 질문을 많이 준다고 제가 수업 중에 말했어요. 어떤 재화가 표준화되어 있단 말은 사람들의 인식에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소주라고 말하면 머릿속에서 대부분 어떤 게 떠올라요? 그렇죠. 파란 녹색의 아주 예쁜 소주병이 비슷하게 다 떠오르잖아요. 이런 게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콜라라고 말하면 콜라의 형상이 비슷하게 떠올라요. 그렇죠. 이게 호리호리한 그 콜라병이. 이런 걸 우리가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토지, 이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토지라고 말하면 머릿속에서 뭔가를 떠올릴 텐데 모든 사람들이 토지라는 말을 듣고 떠올리는 형상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부동산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토지는 다 개별적 다른 재화로 취급되니까 표준화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죠. 즉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것도 옳은 질문이네요. 자, 3번이 우리 시험에 지금 28회인가 29회인가 나온 지문인데 이게 도대체 뭘 설명하고자 합니까? 요걸 질문을 많이 줘요. 일단 이게 우리 기본서에도 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넘어가자고요.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만 정답을 찾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영속성이 나왔고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랑 연계시켜야 돼요. 가치는 모든 재화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항상 장래 이익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이유는 장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토지의 가치가 장래 이익으로 결정되는 이유는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니까 미래를 뭔가 반영해 줘야죠. 아무튼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논리 이 내용보다는 요 가치 나오면 항상 영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은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을 구분하라는 아주 어려운 논점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물리적 공급이라는 표현도 있고 용도적 공급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물리적 공급은 지표량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표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지표량이라는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공급은 절대 늘릴 수 없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걸 우리는 부증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은 토지의 지표량이라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증성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용도적 공급이에요. 즉, 자연이 만들어준 이 토지는 인간이 다양한 용도로 써요. 그래서 용도적인 측면에서 뭔가 공급을 파악해 보자고요. 여기다가 그냥 상업이라고 넣어봐요. 상업용의 측면에서 상업용 토지의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토지의 전체 면적을 인간이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용도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양은 언제든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용도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항상 늘릴 수 없다가 아니라 늘릴 수 있다고 나와야 돼요.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이에요. 부증성과 관련해서 용도적 공급과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물리적 공급은 지표량이니까 인간이 절대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토지를 용도라는 하나의 부분으로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상업용 토지 이렇게. 그러면 상업용 토지는 우리가 용도 변화를 통해서 쉽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 3번을 보자고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성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역적인 시장이에요. 부동산은 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되는 것입니까?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랑 연대해서 지역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이 형성된 이 지역이 하나의 시장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형성하고 지역적인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자들은요, 토지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니까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이 되어야 한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3번이에요. 토지의 부동성은 지역적인 시장을 만들어내니까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조세는 누구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출제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기 위해서 얼굴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들어왔어요. 자, 10문제 엑기스만 한번 뽑아봤어요. 이 정도만 열심히 보더라도 충분히 여기는 해결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문제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